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부입니다. 우리 진짜 그 캄보디아에서 네. 첩보 영화 같은 과정을 겪는 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이게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이거 책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두 번째 아까 건넜을 때 그 아저씨랑 건넜을 때 그 베트남 중국 국경을 저희 아저씨 둘이 걸어서 건넜거든요. 네. 건너고 이제 그 약속 장소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그 처음에 오토바이 때문에 그 차단봉 때문에 걸렸으니까 이제 못 건너가고 이제 갔다가 이제 언제 건널까 다시 보다가 다시 못 건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베트남에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만나자고. 근데 이제 그 만날 장소에 지금 못 건너가고 차단봉 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못 건너가고 이제 그 아저씨랑 나는 계속 갔다가 차가 지나가면 옆에 숨고 길 옆이니까 차가 지나가면 옆에 숨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 뭐 열댓 번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서 못 건너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차단봉을 이제 지나갈 때 그냥 중국말 하고 이제 지나가자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더벅더벅 걸었어요. 근데 차가 막 오는 거예요. SUV 차 하나. 그러면 차가 올 때마다 저는 숨었거든요. 차 간혹가나 와요. 차 오면 또 숨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시 오면 또 숨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지쳐서 그 아저씨랑 나랑 이제 안 된다. 그냥 가자 해가지고 더벅더벅 걸어갔어요. 차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그냥 걸어갔어요. 쭉 걸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쑥 지나가더니 한 20m? 한 50m 뒤에 가서 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나랑 이제 딱 굳어버린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서 있는데 뒤에서 경이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였어요? 어딘데? 베트남. 베트남에서. 네. 와.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만났어요. 신기하게. 근데 네. 어떻게 차에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신기하다. 엄마는 이제 그 차단봉 뒤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도 안 오니까. 우리가 안 오니까 그냥 차단봉 건너서. 그 아저씨한테 그 비용 주고 건너가자고. 그래서 건너간 거 이제 차단봉 뒤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는 여러 번 그까지 왔대요. 근데 저희는 근데 어떻게 안 맞았냐? 저희는 차 오면 피했으니까. 차 오면 숨었으니까.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했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보고 그때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의자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차단봉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이제 캄보디아로 갔던 거예요. 그 얘기는 못했었구나.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엄마를 만난 것도. 그러니까 캄보디아 감옥에서 전화할 때 찔러준 돈도 그때 어머니가 주신 돈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좀 풀렸어요. 왜냐면 탈북할 때도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 들긴 했는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천공항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탔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고 근데 조금 담담하기도 하고 아직은 떨렸으니까. 살았다는 느낌이 딱 들었나요? 아니 그때까지는 안 들었고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비행기 탔다는 게 일단 신기했어요. 소리가 윙하고 막 귀가 갑자기 뻥 뚫리고 막.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 16이죠. 16. 예, 근데 그때 아직도 어렸죠. 그러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내려다 보니까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착륙하려고. 그때 이제 여기가 한국이구나. 불이 반짝반짝하네.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게이트로 한 거고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데리고 비상 루트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태워가지고 이제 국정원으로 가는, 그때는 합동신문센터가 저기 영등포인가? 네,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는데 이렇게 제가 버스 뒤편에 앉았는데 창가를 내다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막 높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한국이구나, 한국이 맞구나. 그때 이제 좀 안정감이 들었죠. 네. 근데 북한에서 한국은 어떻게 배웠어요, 혹시?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제가 중국에 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게 다예요. 우리 국어 교과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승리호 자동차에 쌀을 가득 실어가지고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갖다 줘야지. 헐벗고 굶주린. 네, 헐벗고 굶주린.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남조선이 이제
괴뢰군, 미국의 앞잡이다. 저기는 이제 자본주의여서 저기는 병 걸린 사람도 병원에 못 가고 팔려가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월사고.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게 알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많이 알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네, 좋았어요. 시설이 일단 좋고 깨끗하고 먹을 거 많고. 그 취조는 어렵게 안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올 때 손으로 계속 이렇게 타자 연습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왜냐면 어떻게 알고요? 예,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타자 연습을 좀 배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음 모음 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에 가면 이거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 있을 때도 계속 손가락으로 이제 맞아 이거 자판을 생각하면서 미음, 이응, 디귿, 리을 하면서 계속 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그건 1인 독방 취조잖아요. 며칠이었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일은 됐던 것 같아요. 3일이 평균 3일. 운 나쁘면은 7일. 그 취조할 때 아저씨가 종이를 갖다 주면서 써보라고 쫙 썼죠. 그리고 네가 살던 집 지도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는 부르던 노래 써보라 해서 써보고 뭐 불러도 보고 하고 이제 취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 나가면 제가 그 취조하는 사람 그 책상 앞에 가서 모니터 앞에 컴퓨터 켜지는 못하고 안 켜져. 안 켜져요? 암호가 돼. 아 그래요? 그래 자판기만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연습을 혼자서 했어요. 연습을 그때 이제 키보드 연습을 했어요. 자판기 가지고 연습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웃겼을 거면 CCTV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CCTV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못 보겠지. 저 친구가 지금 뭘 하나 그랬겠네요. 저 어린 놈이 뭐하지?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안 보겠지? 그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참 웃길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와까지 뭐 신문 이런 거는 심하진 않았겠네요. 예, 뭐 엄마가 왔으니까 뭐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렵게 안 받았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지. 그때 몇 년이? 그게 2004년 9월 26일 날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26일 이후부터였죠. 한 달 정도. 한 달 있고 그다음 하나원 바로. 한 달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딱 넘어갔죠. 하나원에는 그때는 3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이미 한국에 있으니까 조기 퇴소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유혹하죠. 저를 빨리 나오라. 나오자마자 내가 공부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조기 퇴소했어요. 그때 12월 23일인가 제가 퇴소했어요. 하나원으로 어머니가 면회 오셨어요? 아니요, 국정원 때 면회 왔어요. 국정원이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온 거예요. 하나원은 면회가 안 됩니다. 하나원은 면회가 안 그 합심에서는 그 면회가 가능한데. 그때 이제 누나 나와가지고 그때 누나는 98년도에 헤어졌으니까 아니 이제 중국에서 한번 보긴 했으니까 이제 한 몇 년 만에 다시 봤던 거죠. 그래서 무섭게 안고 이제 펑펑 울고 펑펑 저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원에 가서 이제 퇴소했죠. 한국에서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그러면 한원 딱 퇴소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많긴 한데 그때는 더 많았어요. 뭔가 가능성이 가득 열려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공부 때문에 사실 온 거니까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때가 이제 1월 달에 그때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집 앞에 그때 인천에 살았는데 이제 학교에 중학교에 갔죠. 16시면 중3인가 그렇거든요. 학교에 갔는데 안 된대요. 우리 초등학교 예언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학력 인정이 안 돼서. 이럴 줄 알았으면 국정원에서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할 걸. 그 생각 못했네. 생각을 못했죠 하나도. 초등학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옆에 학교에 갔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됐다. 학교 포기.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얼마 만에 됐어? 얼마 만에? 제가 초등학교 2월 달부터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총 3번이에요. 5월 달에 시험 한번 초등학교 보고 4월 달에 이제 한번 보고 8월 달에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학원 입학해서 이제 5월까지 초등학교 과정
끝내고 패스하고. 이제 패스했어요. 네. 시험 보고 패스하고 이제 5월부터 이제 8월까지 이제 중학교 과정 공부해서 패스하고 합격하고 이제 그 8월부터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가. 2005년. 아니죠. 2005년 16년이면 작년. 2006년. 2006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2006년, 그러니까 제가 2005년 2월에 했으니까 네. 2006년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 졸업하고 이야, 이제 속성으로 1년 안에 그 네. 조중고를 다. 네, 조중고를 다 했어요. 근데 밥 먹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반에서 사실 검정고시가 좀 쉽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반에서 잘했어요. 이제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렇게 후원 학원 비용도 대주고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그 학원 졸업하신 분인데 네.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예, 그 학원 비용을 대주셨더라고요. 검정고시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탈북자들. 검정고시는 안 됩니다. 대안학교는 가능한데. 그거는 뭐 사실 사교육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원이 안 돼서 엄마가 계속 내다가 그 학원에서 지원해주고 그 어떤 좋으신 분이 네. 이렇게 독재를 이런 학생이 해서. 있는데 네. 지원해주고 무기명으로. 네, 그래서 지원해주셨죠. 그래서 그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외로웠어요. 여기 인천에 한국에 딱 왔는데 친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는 거랑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나름 그래도 공부 때문에 왔으니까 열이 차가지고 한 5시 한 6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학원으로 가요. 자전거 타고 한 30분 40분 가요. 교통비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운동도 할 겸 자전거 타고 아침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네. 이제 한 오후 한 서너 시면 끝나거든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청에 가면 도서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게임을 했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 시간이고. 그쵸. 게임은 그때는- 몇 시간 했어요? 게임은 서너 시간 했죠. 그때 엄마가 가끔 들어와서 하는 게 탁 때리고 공부하라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탐험 같은 거 좋아해서 컴퓨터를 그때 다 배웠어요. 아,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 뭐 깔아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어디에 호환이 가능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고 CPU는 어떻게 네.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컴퓨터 스스로 독학했어요. 놀면서 배우는 놀면서 거군요. 배운 거죠. 예,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학원을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다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2006년이죠 그때 네. 졸업하고 나니까 그 하나원 때 같은 기수 친구가 어떻게 연락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대안학교라는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한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속성을 조기 퇴소해서 하긴 그 그게 정보가 좀 대부분- 부족했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탈북자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 있다는 건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입시 공부를 했죠. 어느 대안학교 갔어요? 그 하늘꿈 학교라고. 하늘꿈 학교. 네, 거기로 이제 가서 이제 입시 공부를 대학교 네. 입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 검정고시 고등학교 패스하고 다시 대학 입시를 1년 공부 더 한 거네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검정고시 학원 다닌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그 학교 가서 공부 못했어요? 대안학교 가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많이 가르치세요.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안 했죠. 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거기선 친구들도 많고. 그쵸. 고향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내가 말 안 해도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놀러 가고 게임방도 가고 네. 이랬죠. 근데 인천에 있을 때는 혼자니까.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올라가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이렇게 말 근육같이 네, 그게 되게 재밌었고 네. 일단 확인 안 되지만 네, 믿을게요. 그러다가 네, 확인 안 되니까 제가 막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대안학교 가서 노니까 자전거를 안 타니까 이렇게 근육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어느 근데 대학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입시 공부 1년을 했는데 더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형들이 대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네. 너 나보다 수준 낮은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쓸데없이 경쟁심이 좀 있어요. 괜히 오만함이죠. 형들이 막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졸업했는데 나도 갈까 말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좀 더 준비하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뭐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한 원서 넣기 마지막 다가오니까 조급해지고 네.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내면 나도 가야 되잖아. 형들은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면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어느 데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균관대. 근데 성균관대를 넣은 거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넣은 건 당연히 아니죠. 그냥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네. 한국의 이 대학교에 대한 이런 문화, 어느 학교는 어떻고 이런 것들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몇 개의 대학교죠. 성균관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스카이만 다 알고 있었네. 스카이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좋은 대학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성균관대 훌륭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한학교 때 이게 멘토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선배가 성균관대 출신이라서 거기 한번 성균관대도 합사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왠지 익숙해. 그래서 성균관대로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된 거예요. 성균관대가 그 북한에 온 탈북대학생 안 받아준 학교 중에 가장 그렇거든요. 1년에 1명 내지 2명 받아요. 아,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성균관대 원래 잘 안 받아요. 그게 가지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그 통틀어서 4-5명 정도나 될까 말까. 아, 성균관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 입학을 해서 이제 근데 제가 입학을 할 때 원서를 넣을 때 그 전공을 뭐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제 과외 하시던 분도 너는 정치학과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두 가지가 되게 이상하고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는 일단은 뉴스를 보면 그 대통령도 막 비판을 하잖아요. 대통령도 비판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아, 사회가 좋네. 이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부자들이 탈세를 했다는 뉴스가 많을까?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탈세 그냥 이유 없는 분노가. 아니 나같이 돈 없는 놈들은 탈세했다는 뉴스는 나오면 이해는 되는데 돈이 몇천억씩 있는 사람들 자꾸 탈세했다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탈세했다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액 체납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뭐 정의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저는 그 이제 북한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학을 넣었던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원서를 넣을 때 정치학과 넣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면은 한국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길래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였길래? 정치하고 싶었어요. 정치를. 네, 정치하고 싶었어요. 뭐 지금도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저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 학교가 내가 알고 있기는 학교 과정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교요? 아 역사를 썼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역사를 썼나요? 본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풍문입니다. 풍문. 저도 모르는 풍문입니다. 저 대학교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새로운 사회잖아요. 친구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OT 때부터 즐거웠죠. 이제 보통 OT 때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 내내 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네. OT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즐거우니까 동아리 활동하고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너는 이게 이 탈북 친구들은 이 대학교에 가면 일반 남한 친구들의 4-5배를 열심히 해도 사실 못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5배는 고사하고 이제 반도 이제 안 했죠. 그 이상으로 노는 거지. 놀기만 했죠. 그래가지고 과제를 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주는데 과제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어떻게 과제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그걸 별로 못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받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1년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도 이제 극복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2학년 때는 조금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죠. 네.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왜 역사를 썼다냐면 네. F를 이렇게 쭉 날렸다고 한 얘기 들었거든요. 1학년 때. 예. 위쪽이 아니라 안으로. 예. 이건 내가 미안해 자, 까발려서. 그거는 역사가 맞습니다. 예. 제가 그 1학년 때는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이게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3일 전이면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잡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3일 되면 아 맞다 나 시험 봐야 되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밤새고 하거든요. 항상 1학년 때는 C 플러스 네. 겨우 B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동아리 활동 막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다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를 꽤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제 잘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다 귀찮아지고 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네. 왜 네. 또 갑자기 거기에서 왜 뭔가 그렇게- 허전함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여자친구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아리 활동 중단하고 아니, 무슨 동아리를 했길래 또 아 그때는 열심히 빠졌어요. 이렇게 율동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했었죠. 그러다 동아리 활동 중단하고 이제 그것만 중단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다 보고 그 이후로 학교를 아예 안 나갔어요. 전기가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몸속에 예, 에너지를 그냥 이어주는 뭔가 다 방출된 것 같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그냥 막 살았죠. 그냥 막 살아가지고 기말 시험도 당연히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받으니까 F 학사 경고가 나온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학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를 맞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아 그러면서 저거 DTS라는 거 가게 된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되게 좋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좋은 분들이 이제 후원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1년간 미국 생활을 한 거죠.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보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다행히 그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ESL이라고 하죠. 영어 공부하고 이제 그 크리스찬 이제 단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느꼈죠.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회개하고 잘못 살았던 거, 방탕하게 살아왔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근데 DTS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왜 가셨는지도. DTS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YWAM이라고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그 국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는 무엇인가? 하여튼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제 과정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자 훈련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 과정을 한 1년 한 거예요? 그렇죠. 1년 했죠. 그때 혹시 공부 그만두고 거기 간 거에 대해서 두렵고 후회들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휴학하고 휴학하고 아주 갔는데 중간은 아니었죠.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이게 미국 생활이 그때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신기했죠. 야, 출세했다. 네. 이 북쪽 아우지탄강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딱 있으니까 출세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근데 거기 삶이 많이 달랐어요. 이게 그냥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 캠프니까 이제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도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참 많이 느꼈죠. 네. 그러면서 서서 진짜 그 얘기 보면은 선교에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인도 선교는 또 어떻게 가게 됐나 그러면? 이게 DTS라는 이 제자훈련 과정을 이제 하면 이제 3개월간 그 제자훈련 과정 갖고 한 1개월은 이제 아웃리치라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요. 각각 국가들에. 저는 인도에 이제 가게 됐죠.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는 거죠. 인도에서 이미 선교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돕고 하는 거죠. 근데 인도 되게 좋았어요, 인도가. 내가 이 질문한 이유는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또 받는 것이 되게 익숙한데, 이게 지금 아울리치나 선교나 이런 거는 계속 베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갔고, 보니까 멕시코도 선교하러 갔고, 뭐 시애틀도 뭐 다양한 곳에 많이 갔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계속 나가려고 한 이유가? 일단은 그 프로그램 과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선교라는 게 여행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사회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뭐 길거리에서 뭐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뭐 스킷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한다거나 하면서 이게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도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인도는 이렇게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잘 못해요. 그렇죠. 네, 불교국가에. 인도는 힌두교죠. 근데 인도에 가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매일 불평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땀 삐질삐질. 근데 또 저희는 인도는 그쪽의 문화를 좀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반팔을 못 입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팔 이렇게 입고. 인도는 숟가락 안에서 손으로 밥 먹지 않나? 손으로 먹죠. 네. 근데 뭐 손으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더워서 너무 샤워하고 나면 또 땀 삐빌. 네, 돌아서면 또 땀. 네. 그래서 하루에 샤워를 한 10번 해도 네. 덥고. 그건 내놓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동남아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향신료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인도에서 뭐 그게 다 아니지만 일단 인도에서 그렇게 그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돕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성격이 그게 많이 변화가 있어요. 종교 생활이. 그렇죠. 미치는. 아주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 미국 가기 전에는 교회는 일요일마다 다녔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놀고 뭐 술도 먹고 이러다가 이제 일요일 가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되면 또 바뀌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이제 왜 내가 이곳까지 있는지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 다잡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건 맞죠? 네, 졸업했죠. 그래서 1년 과정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죠. 그때는 동아리 활동 안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A도 나오는 거예요. B도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간혹 C도 있어요. 간혹이라기보다는 한 두 개 정도는 C 받았어요. 근데 A 받고 B 받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점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네. 근데 1학년 때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게 전체 평점을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성균관대 졸업한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탈북한 청년들이 대학교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한 70%는 이제 중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도 어찌해서 끝냈습니다. 예. 무사히 하여튼 졸업을 하고. 네, 졸업했습니다. 끝내고 뭘 하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고민할 때 난 뭘 공부를 할까? 학부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앞으로도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서 북한학과를 좀 갈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북한대학원대학교에 갈까 북한학과를 갈까 고민했는데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북한대학원은 아닌데 이제 그냥 국제정치외교학과예요. 거기서
교수님이 되게 좋았어요. 교수님이 너무 좋으시고 되게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되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은 졸업을 했는데 논문을 또 안 써가지고 수료생입니다. 석사과정 수료. 네, 수료생입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한 적 없나요?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예, 이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잘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셔가지고 어머니는 청소일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네. 저를. 저는 사실 철없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아까 막 흥청망청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알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첫 알바. 그게 뭐냐? 이거 무턱대고 어려운 알바를 했는데 아는 형이 이렇게 알바 하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왕십리역에 가서 그 상가를 짓는 거예요. 네. 네. 건축공사. 역사에다. 공사 현장. 그래서 석고보드. 네. 석고보드를 이렇게 등에다 업고 날라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상가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무겁고. 석고보드 그 형은 막 두 개, 세 개씩 메고 다니는데 저는 하나 들었는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힘든 것보다는 이게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게 부끄러움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오전 10시부터 알바했는데 이게 지하철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메고 일을 하러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막 여자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남자는 괜찮은데. 예, 남자도 좀 그렇고 제가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쪽팔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잖아요. 작업복 입고 일하는 모습 자체가. 근데 이게 힘드니까 부끄러움이 뭐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일당 얼마 받았어요? 그때 8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그때. 받네. 예, 형이 데려간 거라서 그게 제 첫 알바예요. 네. 예, 그 첫 알바를 좀 어렵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어려운 알바만 좀 일부러 했던 것 같아요. 저기 킨텍스에 가서 이제 일산에 있는 일산 고향. 킨텍스에 가서 이제 무대 설치하는 알바. 그것도 꽤 힘든데. 꽤 힘들죠. 그때는 이틀 해가지고 14만 원을 받았죠. 근데 그 무대가 무대판이 다 쇠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조합하고. 그렇죠. 조합하고. 네. 근데 알바를 그렇게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뭐 회사 같은 건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대학원 때 그 대학원 부설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경험해서 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연구원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강좌들, 교육 강좌들 이제 운영을 하고 어떤 뭐 연구 리서치 같은 거 찾고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단체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주로 공부했던 게 그 정당 정치와 그 선거제도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정당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포럼 운영하면서 이제 활동도 하고 했어요.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네요. 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또 다양한 교양 강좌들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일을 하고 또 주로 지난달까지 일을 했던 것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정치 컨설팅인데 이제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잖아요. 예, 총선이나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나 출마할 때 그 선거 전략 캠페인을 짜주는 해주고 거예요. 공약 같이 개발하고. 네, 공약. 뭐 공약은 후보자들이 사실 다
해가지고 우리는 선거 운동 전략을 후보자의 짜주는 선거 거군요. 운동 전략, 이미지 전략. 선거라는 게 사실 이미지 홍보잖아요. 그 전략을 짜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일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예, 뭐 간접적으로 이제 정치의 생계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 들었는데 지게차 운전면허도 예.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다양한 자격증을 많이 따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쉴 때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지게차 면허 따러 가서 제가 중장비를 좀 다 따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면허를 이제 따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형 면허도 땄어요. 일종 대형 면허 이제 버스죠. 네. 근데 이제 뭐 투잡도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텃밭도 가꾸고 또 그러려면 이제 지게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일단은 뭐 딸 수 있는 건 다 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회가 닿았을 때 다 따놓는 게 좋다. 나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있는데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차세대 위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게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모임 그 협동조합이 저 조합원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하죠. 이제 뭐 기간지도 뭐 발행하고 온라인 기사도 발행하고 또 탈북하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업도 도와주고 이런 협동조합이 역할이 있어요. 거기 저도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쭉 간략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남한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이라도 뭐 좋았던 추억 같은 건 뭐가 없어요? 신기했던 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남한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거, 좋았던 거, 뭐 좋았던 거 아니면 놀라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뭐 다르니까 충격이었던 게 있느냐? 별로 없다고 저는 말을 해요. 근데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바로 직행으로 왔으면 워낙 다르니까 많이 이상했을 텐데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중국이 그 과도기 역할을 해요. 완충제 역할을 완충 역할을 해요. 네. 북한은 특히 제가 살던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 60, 70년대 수준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국은 한 90년대, 80년대, 90년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충 역할을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좀 더 발전된 거네. 이 정도였지 큰 건 없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신기했죠. 버스 탈 때 이렇게 카드 찍는 거, 지하철 탈 때 카드 찍는 거 이런 거는 신기하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건 아니고 근데 두 가지는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년을 살아도 옆에 집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 얼굴도 몰라요 지금. 북한은 이게 좀 더 공동체 사회니까 옆집에 오늘 아침 메뉴가 뭐고 점심에 뭐 먹는지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저 집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옆집의 개인 생활을 그쵸. 존중해 사생활을 주는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게 민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는 민폐잖아요. 최대한 옆집과 뭐 붙이지 않는 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예. 그게 적응이 안 돼. 지금도 이게 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통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저는 모두 다 저같이 통일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통일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이 사람들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통일을 반대할까?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사람들 통일을 반대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은 당연히 이해하죠. 당장 내일 취업해야 되는데 언제 통일이 눈에 들어옵니까? 당연히 이해하죠. 저도 당장 내일 취업하는 게 어려운데 통일은 일단은 공허한 외침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되게 통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할아버지가 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시죠. 실향민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토지 문서를 갖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이 통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 있는 그 토지 그거를 찾을 수 없다면 뭐 통일에 나는 반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재산권에 관한 거는 사실 개인의 본능인 것 가까우니까요. 다시 돌려받고 싶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살았잖아요. 70년이 넘게 다 갈라져 살았는데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말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그 윤리 그거하고 결국엔 인간의 이기적인 게 충돌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이면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속상했어요, 많이. 그래 좋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하이라이트긴 한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통일 이후, 그러니까 통일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 준비에서 뭘 하고 싶고, 통일 이후에 뭐 하고 싶은지.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왜냐면 정치학을 하는 이유도 결국엔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뭔가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어서 이제 정치를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취업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는 공부를 일단은 좀 더 하고 싶어요. 이제 석사 논문도 끝내고 이제 박사도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죠. 동시에 저는 지금은 일단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정치의 생태계를 좀 더 이제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이직 중이라서 이제 국회도 이제 이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를 들면 보좌관으로 뭐 일단은 뭐 인턴부터 더 시작하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은 거군요. 근데 자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취업의 문턱이 높잖아요. 원서는 내놨지만 연락은 없는 상황. 그렇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데 어떤 역할이라도 일단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제 포부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통일되면 이제 제가 살던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텃밭도 가꾸고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텃밭 계속 텃밭 말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통일되면 텃밭 가꾸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않겠어요? 그렇죠. 통일이 뭐 되면 이제 출마해야죠. 북한 아오지 지역구에서 이제 함경북도 아오지에서 이제 출마해가지고 이제 아오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해서 이제 그 우리 고향 땅을 바꿔봐야죠. 이제 개발하고 이제 좀 개선하고 깨끗하게 자유와 평화가 만들어 보겠다. 넘치는 곳으로 이제 출마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쭉 본인에게 쭉 해왔잖아요. 혹시 뭐 오늘 그런 걸 쭉 어쩌면 짧은 삶이면 짧은 삶이 지금 28년 현재까지 그 삶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네, 참 이게 이게 되게 다이나믹한 삶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살면서 보니까 참 저는 망각하는 동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과거를 자꾸 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면 여기 와서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게을러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자꾸 과거를 기억해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과거를 항상 기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고 채찍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쭉 과거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잊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고 아 이렇게 살아왔었네. 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글을 써야겠다. 이제 이게 과거의 기억도 까먹어요. 그쵸, 예, 잊혀지더라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글로 적어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나중에는 이제 늙었을 때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갔을 때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얘기한 느낌 들었는데. 그 혹시 탈북 지금 후배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학교 과정도 쉽지 않았고 대학 다 쉽지 않았는데 그 뭐 조언 같은 거 혹시 한마디 이 마무리해주는 네. 어떨까? 일단은 이게 한국에 3만 한 800명 정도 탈북자들이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탈북자에 대한 이 시선이 아직은 조금 경직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차별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후배들에게 뭐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뭐 많지만 한 가지는 제가 중요한 게 이게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자들 취업이 어렵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남한 사람들의 그 평균 근속 개월 수가 63개월이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들은 한 23개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응을 잘 못해서죠. 네.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근데 저는 청년들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보다는 조금 실력에 조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실력이 있을까? 업무 능력에 예, 업무 의문을 능력이 가진다.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 남한 청년들은 탈북자라는 이 사회적 시선과 이 장벽들을 이제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실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을 키워놓는 자기 실력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이 이제 탈북자로서의 그 핸디캡이죠.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경렬 씨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짜잘한 거라도 가령 뭐 컴퓨터 고치는 거, 어떤 프로그램 까는 거 이런 거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력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학원 갔다가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것저것 탐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도 배웠어요. 학원 잠깐 가다가 이제 게을러서 때려치고 이제 독학을 했어요. 요즘은 구글링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구글링으로 이제 다 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 하고. 하여튼 이렇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탈북자라는 기존의 이 편견과 관념이 많이 깨져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자기가 실력을 좀 더 많이 키워서 세세하게 많이 키워서 이걸 좀 이제 딱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게 탈북자들이 괜찮네, 일을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이제 별거 아닌 것도 다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박사님 어떻게? 아까도 막 인터뷰 이후에 그 휴식 시간 통해서 막 좀 되게 우셨는데. 저는 경일 씨가 아버지랑 헤어질 때 편지를 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울컥해서. 그러셨구나. 조금 좀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네. 아니, 네. 이게 예, 그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그렇게 헤어지고 한국에 와서 2008년에 이렇게 돈을 좀 들여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와 그래 연락을 닿았어요. 연락이.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저 경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지내요? 이제 한국에 있는데 왔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아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다들 보니까 그 딸이 죽었더라고요. 네, 저랑 동갑인데 그 위궤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건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그만큼 보건 환경이 열악하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래 동생은 군대 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들여서 다시 살아계신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돈도 이제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삶에 또 이런저런 얘기 늘 해줬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면서도 마음이 좀 무겁고 늘 저도 탈북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한 두세 번 우울증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극복됐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앞으로도 우리 조경일 씨 더 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18일 동안의 이야기 가지고도 첩보 영화 만들었대. 그렇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난리 났을 거다. 예. 캄보디아에 베트남에서 두 번째 건넜을 때 있잖아요. 촬영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촬영 들어가서 얘기해 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 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